네, 현재 시간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계속해서 저점 테스트 중에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0.57% 하락을, 코스닥은 0.38%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봐야 될 투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항공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를 보자마자 박수남 앵커가 휴가 갔냐고 여쭤보셨잖아요. 휴가는 아닌데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네. 박상현 앵커가 저랑 이제 SNS로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연휴 때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이제 지방에 어디 이제 여행을 하는 뭐 그런 컨셉을 올렸는데 과거 같으면 그런 사진이 안 올라오죠.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욕구에 지금 쌓여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미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욕구에 쌓여 있는데 예. 추석 연휴 때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욕구가 아니라 실천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트래블 버블로 인해서 지금 갈 수 있는 국가가 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사이판이 있는데 예약자만 4천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11월부터 다 문을 열어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제 PCR 검사만 받기만 하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답답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번 같은 정말 황금기,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만 휴가를 낸다라면 정말 그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먼 거리 가기가 쉽지 않은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쉬게 된다라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 3, 4일 쉬게 되면 동남아 노선이 이제 붐비는데 충분히 뭐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희망 사항이고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도 사이판에 대한 어떤 여행 이러한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여행들이 지금 현재 가능해졌고 이제 괌도 열린다라는 겁니다. 괌까지 열리는데 사이판은 벌써 이제 예약이 이제 끝났고요. 네. 괌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2천여 팀이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1월부터는 하와이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공주 지금 오늘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행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하죠. 하나투어, 맞아요.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이 강한데 이런 여행은 아무래도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자유여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뒤에도 좀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매일경제TV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도 자유여행만 다녔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지금 당장 나간다면 여행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검증된 지역과 검증된 식당, 검증된 호텔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또 PCR 검사를 계속 받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이제 서서히 열린다. 하나투어가 전 직원 10월부터 출근령이 내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회사 입장에서 그 출근하게 된다라면 재택근무에서 출근하게 된다라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전망이 좀 이제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수요가 있다. 수요가 있고 그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면 여행사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하는 것은 여행사들이 소위 말해서 냄새를 안 맡았겠습니까? 냄새를 맡았겠죠. 그러면 여행에 대한 수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그 말이 딱 와닿네요. 검증된 곳을 내가 찾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여행사들이 딱 짜여진 일정으로 가게 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어디를 가서 어떻게 즐기느냐보다는 정연 아나운서도 그렇죠.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콧바람을 좀 쐬는 게 중요하죠. 마스크는 쓰지만 그래도 그렇죠. 사진은 찍어야죠. 사진을 찍어야죠. 네. 콧바람을 좀 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가는 데 포커스를 낮추겠지 나가서 뭘 먹고 어떻게 즐기고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정말 외국을 네. 나가지만 우리나라 같이 방역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행사가 좀 수요를 볼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이제 콧바람도 중요한데 그냥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 갈 때도 괜히 막 기분이 들뜨고 그렇죠. 그런데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실제로 오늘 여행주, 항공주들 같이 상승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VI가 걸리기도 했어요. 네.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도 좋고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항공주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면 그동안 화물로 버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객으로 땡겨야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CC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그동안 화물로 버텼죠. 정말,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석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화물을 실차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 아마 승진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으로 해서 2분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왔고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친인척 분 중에 유학생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8월, 9월 달에 대규모 현재 지금 그분들이 다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과 캐나다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쪽에서 가을 학기가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에 국제선 탑승률이 무려 54%가 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항공이 현재로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좀 보고 있다.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위를 좀 다시 되찾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를 못 보고 있는 LCC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제주도 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 아주 싸게 가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일요일 날 오후 5시 이럴 때 제주도 내려가면 네. 18,000원 정도면 내려갑니다. 아,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요?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내려간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만 일요일 날 저녁 때 시간대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제주 노선이 꽉 차 있으니까 항공사들이 돈을 벌겠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업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고도 잡다가 바로 내려온답니다. 따라서 이익이 안 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오사카 노선이라든지 상해 노선 같은 경우는 제주도랑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한 20-30분 더 날아가는데 요금은 3-4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쪽들이 떠줘야만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LCC는 아직 아니다. 근데 LCC 같은 경우 이번에 부산 에어가 유상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버텼던 LCC 같은 경우 증자를 하게 돼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또 판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이판 노선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 지금 뜨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동남아 노선도 열리게 되겠죠. 그런 식이 된다라면 LCC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그러니까 탑픽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 내가 안전적으로 본다라면 대형 항공사를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국적 항공사를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장기적인 시야에서 뭔가 조금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LCC도 이제는 살아남을 LCC 특히 그 대형 LCC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CC 의견까지 나온 거 보면은 정말 항공주들이 살아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오늘 저희의 주목은 항공주긴 한데 스페셜 K님께서 렌트카 비용이 함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항상 여행 항공과 함께 같이 봤던 게 렌트카 관련주고 네. 실제로 해외 못 나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코로나19 그 시기에는 렌트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렌트카 관련주들은 떨어지나요? 아니면 같이 수혜를 볼까요? 근데 렌트카라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수익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네네. 우리가 이제 지금 제주도 지금 가면 렌트 비용이 좀 비싸게 그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싸다라고 저도 이제 전주 이제 제주도를 지금 당장은 못 갔습니다만 전원으로 이제 듣기에는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렌트카 가격이 정말 고무줄 가격 아닙니까? 네. 어쩔 때는 하루 빌리는데 3만 원, 5만 원에 빌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험사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랜저가 사고가 나면 그랜저를 빌리죠. 그걸 제가 내지 않습니다만 보험사들은 하루에 30-40만 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렌트카들이 정상 가격을 30-40만 원을 해놓고 할인 가격을 10만 원, 5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정상 가격을 받고 나머지 차를 굴릴 때는 이렇게 고무줄 가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렌트카들이 제주도 지역에 대해서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렌트카가 그렇게 수혜를 보기 힘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를 구분하십사라고 이제 여행주 다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15일 격리가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으로 나가면 15일 격리가 해제가 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15일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은 아직 15일이 있어요. 그거를 뚫고 들어올 관광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렌트카 회사들이 다시 한번 드라마틱한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렌트카 관련주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해외여행 빗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오늘도 항공주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담아야 됩니까? 아니면 시기상조입니까? 저는 담아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오랜 기대감이 현재 지금 반영이 됐고 앞으로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론으로 본다라면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소문에 사서 팩트에 팔아라라는 견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 부분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항공 같은 경우 그리고 여행사 같은 경우 비용을 줄여놨어요. 네.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도 비용을 대폭 줄여놓은 상황이죠.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000억 매출을 했던 회사가 비용이 500억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서 억눌렸던 수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집안에서 개를 들어놓은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여행계를 쌓아놓은 게. 여행계요? 네, 그런 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똑같이 1,000억의 매출이 나오는데 비용이 500억이 아니라 400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행에 대해서는 정말 주위에서 물어보십시오. 여행을 우리가 안 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타까우신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들은 여전히 소비를 하겠다라는 층들이 대규모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추석 연휴에도 제주도라든지 동해안 바닷가라든지 이런 쪽들이 호텔이 만실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잠재됐던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비용 효과까지 보게 된다면 저는 지금 항공 여행 섹터들은 아직까지도 관심하에 놓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살짝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객 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을 다 좌석을 뜯어내고 거기에 이제 화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은 항공에 있어서 화물 수요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그 여객에 꽉 찬 만실이 그게 수익성이 가장 좋고요. 네.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케줄을 잘 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제가 매일경제 TV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린 게 여객 그러니까 화물은 무게로 따지거든요. 반도체를 실으나 물을 실으나 똑같습니다. 무게를 따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험료가 이제 차별이 되겠습니다만 그 무거운 타이어를 배를 못 구해가지고 비행기를 실어 날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낸다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같은 경우 이쪽 그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물이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항공 수요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화물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화물과 더불어서 항공 수요까지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 정도 비행기의 그 부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항공주 이제 매수해야 된다,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탑픽을 꼽아보자면 여전히 대한항공, 아시아나입니까? 아니면 앞서 LCC도 담아도 된다라고? 아직은 LCC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한항공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변하고 있고 아시아나와 합병 문제는 현재 합병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합병한 그 두 회사를 합치지 않는 쪽으로 현재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의 브랜드 네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굳이 대한항공으로 바꿔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각각 현재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본사 부분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브랜드는 두 가지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현재 탑픽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시세는 아시아나항공이 훨씬 더 시세가 좋긴 합니다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3분기 증권가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공주 탑픽 LCC도 좋지만 그보다는 지금은 대한항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